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취임 2년을 맞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교육과 시민교육, 교육자치 등 남은 2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경기도 산하기관 5곳이 경기 북부로 이전을 결정하면서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와 일자리재단 등 3개 기관 유치를 희망하는 의정부시는 TF를 구성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교통공약인 공공버스 노선 입찰제 시행을 위한 입찰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는 신규와 반납 등 8개 노선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고 운송사업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해마다 집중호우가 오면 크고 작은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실험을 통해 산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취임 2년을 맞아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남은 2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미래교육과 시민교육, 교육자치 등 달라진 모습의 새로운 교육 혁신을 제안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민선 4기 취임 2년을 맞은 이재정 교육감은 먼저 지난 2년을 학교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에 중심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2년이 미래 교육을 정립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중요도에서 비춰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지난 20년 기간보다도 훨씬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 2년 동안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또 그냥 주저앉아서 가도 안 되는 그런 과제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교육을 열기 위한 첫 단추로 온라인 수업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온라인 수업을 공동체 활동과 접목해 새로운 수업 형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학교 내에서의 획일화된 수업이 아닌 학교 밖에서 자유롭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형태를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이 학교는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학교가 아니고 울타리 밖을 나와서 그야말로 이 사회 속에, 이 역사 속에 살아있는 그런 학교를 저희는 꿈꾸고자 합니다. 또 개방과 존중, 협력과 협동, 공유의 가치를 알리고 이를 위한 시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쟁보다는 협동이 살아있는 교실 문화를 정착시켜 올바른 사회 일원으로 학생들을 키우겠다는 보관입니다. 성적에 의한 경쟁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그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느냐 하는 협동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더불어 지난 2년간 기초를 다져온 교육 자치를 확립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2년간 교육 자치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지역사회가 함께 공동체를 수립해 올바른 교육 방향을 만들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학교 운영 계획을 교육청이 지시하는 하향식이 아닌 학교로부터 시작하는 상향식 계획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학교마다 만드는 기본계획을 통해서 교육지원청의 기본계획을 만들고 교육지원청의 기본계획을 모아서 교육청의 기본계획을 만드는, 그래서 그야말로 학교로부터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교육자치를 만들어보자.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 중심의 TF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스마트 오피스를 만들고 학교와 교실도 스마트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6년 전 경기도 교육감 임기를 시작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경기도 미래 교육의 중요한 기틀이 될 남은 2년을 어떻게 마감할지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산하기관 5곳을 북부 지역 등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치열한 유치 경쟁이 한창인데요. 의정부시가 TF를 구성하고 전력 투구에 나섰습니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의정부 부시장 황범순입니다. 네, 이번에 이전이 결정된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 의정부시가 눈여겨보고 있는 곳들은 어딘가요? 예, 이번에 이제 경기도에서 경기 남부에 집중된 그 산하기관을 이제 분산 배치를 하면서 나름 이제 도내의 남북 균형을 도모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5개 기관을 이제 이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의정부시에 정말로 필요하고 앞으로 경제 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두 가지 기관, 즉 경기교통공사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올 하반기에 이제 신설되는데 이 부분하고요. 예. 경기도 일자리 재단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네. 이런 기관들을 유치하는 게 왜 의정부에 절실한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의정부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은 많은 중첩 규제로 인해서 남부 지역에 비해서 모든 생활 여건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뭐 교통이라든지 일자리, 생활환경 개선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경기도의 어떤 이전이라든지 신설되는 기관이 의정부시로 유치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이 산하기관 유치에 성공을 한다면 의정부 발전에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짚어본다면은 먼저 경기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르면은 5년간 생산 유별효과가 1,323억 원, 일자리 창출이 1,047명이 이제 파급 효과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이제 물류 어떤 교통 중심지로서 뭐 GTX C 노선이라든지 도봉산 옥정에 이르는 광역철도, 뭐 8호선 연장, 또 광역버스 노선 등 어떤 대중교통 관련된 현안 사업들이 이제 해소가 됨으로써 의정부시에 어떤 커다란 이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원, 안산, 용인 등 많은 기관으로부터 좀 흩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물산업 등 환경 부분과 에너지 관련 업무를 좀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제 의정부 이 경기 북부를 살펴보면은 이제 오염이 심각한 뭐 신천이라든지 접경지대 어떤 생물 보전 지역 등을 좀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정부시가 바로 이제 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경기도 일자리 재단 부분을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은 현재 그 재단은 정규직만 265명이고 또 계약직도 112명에 달합니다. 또한 이제 올해 예산이 한 1,500억 원에 달해서 어떤 소비 투자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의정부에서는 현재 100년 먹거리 사업을 좀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의정부용 뉴딜 사업도 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제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온다면은 아마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기관 유치를 노리고 있는 지자체들이 더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남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정부시는 어떤 전략 세우고 계신가요? 무엇보다 우리 시의 장점을 좀 부각을 시키고 특히 이제 뭐 풍부한 행정 기반 시설이라든지 뭐 어떤 입지, 그다음에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강조할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이 어떤 의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님도 여기에서 높은 의지와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최적의 그 기관에 대한 입지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제 앞으로 이 신설되는 여러 기관 공모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미리 벌써 TF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을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실무부서에도 뭐 이런 내용들을 전파를 해서 세부적인 좀 추진 방안을 만들고요. 앞으로 뭐 나름 의정부시에서는 TF를 중심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여 유치 기간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관 유치가 어떻게 될지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5곳을 북부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유치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통공사 입지 선정을 위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기도는 교통공사 주 사무소 입지를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밝히고 오는 17일까지 유치 신청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대상 시군은 의정부와 양주, 포천과 동두천, 연천, 김포 등 17개 시군입니다.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1차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2차 제안 설명을 거쳐 우선 협상 시군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기교통공사 상주 인원은 40명이며 필요 전용 면적은 82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교통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버스 노선 입찰제가 본격 시작됩니다.
경기도는 신설 7개, 반납 1개 등 공공버스 8개 노선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16일까지 운송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선정된 사업자는 석 달간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노선 입찰제는 기존 민영제와 달리 공공이 노선권을 소유하고 입찰 경쟁을 통해 민간 운송 사업자가 일정 기간 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갑자기 산비탈이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 끔찍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하는 무서운 사고인데요. 해마다 이맘때면 집중호우 때문에 발생하는 산사태, 그 징후를 포착할 수는 없을까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힌트를 얻기 위해 실험을 해봤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흙더미가 인근 주택과 식당을 덮쳤습니다. 지난해 10월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사구 구평동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사태입니다. 태풍 타파로 약해진 집안에 태풍 미탁이 삽시간에 물폭탄을 쏟아부으면서 토사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산사태 징후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피해였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험동, 극경사지 붕괴를 모의 실험할 수 있는 건물 3층 높이의 장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이 극경사지의 붕괴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인공으로 시간당 50mm의 비를 내리게 하고 35도의 경사면 1.5m의 토층을 구성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했던 태풍 미탁의 토사 붕괴 현장 특성을 반영한 겁니다. 토사 곳곳에는 붕괴 과정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를 심었습니다. 시간대별로 붕괴 과정에서 측정된 각종 데이터는 실험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됩니다. 물폭탄 수준의 세찬 비가 스며들자 아랫부분부터 토사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11시간. 신속하게 대피를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그 계측기에서 관측된 센서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게 그 붕괴 현상을 미리 감지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지난 2017년 실험 이후 세 번째 이뤄진 급경사지 붕괴 실증 실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올해 한 차례 더 모의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산사태 징후를 포착해 사전에 경고등을 켠다면 그만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포천시 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선거가 연기됐습니다. 시의회는 1일 오전 후반기 의장단을 설출할 예정이었지만 의장단 의석을 모두 확보하려는 일부 여당 의원의 반발에 야당 의원 2명이 퇴장하면서 선거는 파행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송상국 의원은 원점에서 다시 협의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래통합당 2명은 모든 의사 일정을 거부한다며 제발 협치할 수 있는 의회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시의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재개해 오는 6일로 회기 일정을 연장한 뒤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7기 후반기를 시작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 공정하고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후반기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경기도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게 하겠다며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닌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에는 최저기온 18도, 낮 기온은 29도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습하고 덥겠는데요. 불쾌지수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적절한 냉방으로 활동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한 주간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대체로 20도에서 30도 사이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